수사서류의 의의와 기본 원칙입니다. 이 수사서류의 의의입니다. 바로 이 민간조사 제도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서류 양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수사기관의 바로 수사서류, 수사서류의 종류나 수사서류 작성 원칙이라든가 작성 방식, 양식 등에 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서류입니다. 이 수사서류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관해서 당해 사건의 유죄 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또는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류를 수사서류라고 말합니다. 이 수사서류의 종류입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는 진술조서, 보고서류, 그리고 기타 서류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진술조서에는 피의자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대질조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류는 범죄인지서, 현행범인 체포보고서, 수사보고서가 바로 보고서류에 포함이 되고요. 기타 서류로서는 압수조서, 각종 건의서, 사실조회, 촉탁서, 수사협조의뢰서, 기타가 바로 기타 서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수사서류에는 고소장, 고발장, 신고서, 진정서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또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서, 그 다음에 등초본, 사본육 및 기타 서류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수사서류 작성상의 기본 원칙입니다. 수사서류 작성상의 기본 원칙으로는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간명성입니다. 수사서류는 각 종별로 불문하고 간단 명료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자연성입니다. 수사의 경과를 사실대로 자연스럽게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범인이 아닌 것을 현행범인으로 보고 작성한 것은 자연성이 없는 것이죠. 또 수사에 관여치 않은 수사관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자연성이 없는 것입니다. 합리성입니다. 이 합리성은 피의자의 행위와 피의 사실 및 수집된 인적, 물적 증거 간에는 모순이나 불일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폭행 치사 사건에서 신문 조서상에는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찬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황조사서에는 오른발로 차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첨부가 되면은 이것은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객관성입니다. 반드시 경험에 비추어서 객관적으로 가능하거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성이죠. 이 문장은 제3자가 보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든가 추상적인 표현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육하성 또는 파라성, 파라원칙이라고 합니다. 누구, 범죄의 주체가 되겠죠. 누구와 같이, 공범관계, 왜, 이거는 원인, 동기, 목적이 있다고. 언제, 범죄 일시죠. 어디서,
범죄 장소, 무엇을 또는 누구에게, 범죄의 객체나 피해자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입니다. 무엇을 하였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범죄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상의 원칙입니다. 기술상의 원칙으로서 첫 번째는 수사 행위자와 작성자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를 실행한 자가 직접 수사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자료 획득 선행의 원칙이죠. 이 조사는 당해 사건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수집이 되고 관련된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가 완료가 된 다음에 조사가 착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료 선정 자유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당해 사건에 필요한 이 자료는 수사관의 경험과 검증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범죄 사실 증명 중심의 원칙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범죄 사실의 이 증명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마구잡이식으로 수집된 자료는 사건을 복잡하게 할 뿐더러 수사 방향도 흐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 행위 시마다 작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사 행위를 하고 후일에 작성된 수사 서류는 부정확하고 부자연스럽기 마련입니다. 자, 수사 서류 작성 방식입니다. 먼저 수사관이 작성하는 서류의 경우입니다. 수사관이 작성하는 서류는 먼저 작성 연월일이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수사 서류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작성한 연, 월, 일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속 관서를 기재해야 됩니다. 작성자의 소속 경찰서, 예를 들어서 소속 관하 또는 분하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작성자의 계급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경의 경우는 바로 사법경찰리 순경, 홍길동 이런 식으로 그 순경부터 경사, 경장, 경사까지는 사법경찰리죠. 그 다음에 경위 이상의 계급부터는 사법경찰관이 됩니다. 경위 이상의 경우는 사법경찰관, 경위, 홍길동 이런 식으로 작성자의 계급이 기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자가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이 서명이라는 것은 손수, 직접 성명을 기재하는 것을 서명이라고 합니다. 서명은 타인으로 하여금 기재하게 하거나 성명의 고무인을 사용하는 기명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날인 대신에 도장 찍는 것 대신에 무인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엽 간인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2매 이상인 때에는 그 계속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날인에 사용된 그 인장을 가지고 매엽 간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측 여백에는 작성자의 날인이 돼야 되겠고 우측 여백에는 진술자의 날인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백이나 공백에는 반드시 사선을 긋고 날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문자를 마음대로 삽입할 수 없다는 것을 담보를 해서 이 서류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백이나 이 공백에는 반드시 사선을 긋고 그 선상 중앙부에
날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쭉 여기까지가 끝나고 여기가 여백이 남았습니다. 이때는 사선을 긋고 중앙에 바로 날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변개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고쳐서는 안 됩니다. 문자를 삭제하거나 삽입하거나 할 때는 란 외에 기재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문자를 삭제할 때는 바로 삭제할 문자에 두 줄의 선을 긋고 작성자의 날인을 해야 되고 그 좌측 란 외에 삭 몇 자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삭제할 때는 반드시 더불어를 삭제하겠다 하면은 바로 여기다가 줄 두 개를 긋고 여기 작성자가 날인을 하고 이 난 선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이제 선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문장이 쓰여지고 그럼 여기 난 외에 여기다가 세자를 지었으니까 여기 삭, 세자라고 이렇게 바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삽입할 때입니다. 그 개소를 명시해서 행의 상부에 주로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하부에 기입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는 작성자가 날인을 해야 되고 그 좌측란에 가 몇 자라고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서류입니다. 여기 이제 문장이 쭉 이제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요게 이제 삽입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뭐까지, 까지라는 글씨를 이렇게 까지라는 글씨를 두 자를 삽입을 할 때는 바로 V자 표시를 하고 여기에 까지라고 글씨가 이제 삽입할 문자를 써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다가 바로 작성자의 날인을 하고 그리고 난 외에다가 가 이자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가 이자라고 바로 기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행 중에 한 줄에 두 개소 이상의 문자를 삭제 또는 삽입을 하였을 때는 그 각 자수를 합해서 삭 두 자, 가 세 자라고 기재를 해야 됩니다. 삭제를 한 것이 두 자고 새로 바로 문자가 두 개가 들어갔으면 세 자가 들어갔으면은 삭 2자, 가 3자라고 기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란 외에 기재를 하였을 때는 기재한 곳에 작성자가 날인을 하고 그 란 외에 가 몇 자라고 기재를 해야 합니다. 란 외에 두 자가 추가가 됐으면은 바로 가 2자라고 기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정을 할 때입니다. 반드시 서명 날인에 사용한 인장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나 피의자 진술조서인 때는 바로 란 외에 삭, 예를 들어서 두 자가 됐으면 삭 2자 그리고 또는 그 추가된 것이 두 자면은 가 2자라고 기재를 하고
바로 그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을 하게 해야 됩니다. 진술자가 외국인일 때는 그 날인을 생략도 가능합니다만 외국인이 날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속한 사람일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사인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각 사인이 작성하는 서류는 작성 연월일이 기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 기명하게 할 수가 있고 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을 하게 해도 됩니다. 이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였을 경우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케 했을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면 됩니다. 수사관이 대서하였을 경우는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서 이 대서 사항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이 없는가를 확인을 한 후에 대서 이유를 기재하고 본인과 함께 서명, 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형식적 사항입니다. 수사서류는 남이 읽을 것을 전제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보아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소정의 서식을 따라야 되겠죠. 수사서류는 범죄수사규칙 등의 많은 서식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서식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서식에 따라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특정한 용어이기나 우리말로 옮기기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상의 용어는 반드시 우리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담 침입하여 이러한 말보다는 담을 넘어 들어가 사시미 한 사라를 시키고 이거는 생선회 한 접시를 시키고 안면강타 보다는 얼굴을 3개 때리고 이런 용어가 좋다는 거죠. 허락을 득하고 이거는 허락을 받고 절취할 범의를 야기하고 이것은 훔칠 마음을 먹고 헌으로 기망하여 기지 오신케 하여 참 어려운 말이죠. 이거는 거짓말로 속여서 그 뜻을 그릇 믿게 하여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말 다음으로 괄호를 하고 그 안에 한자 등을 기입을 하거나 설명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명, 인명 등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 또 한자를 써주어야 뜻이 정확하게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바로 이 괄호를 하고 한자 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고도 명료하게 기재하라는 것입니다. 능숙한 글씨가 아니더라도 읽기 쉽게 또박또박 쓰라는 것입니다. 읽기 어려운 글자나 이 흘려 쓰는 글씨는 읽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죠. 뿐만 아니라 성의가 아주 부족한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서류의 신빙성까지도 의심받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자 탈자는 작성자의 성실성 또는 그 자질을
의심받게 만들 것입니다. 심지어는 수사 내용에 대한 오해까지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투리나 언어 약어 등을 써야 할 경우에는 그 뒤에 괄호를 하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 용어는 이 경찰 용어나 이 법률 용어를 가능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쉬운 문구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보다는 남의 물건을 훔친 일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띄어쓰기도 잘못할 경우에는 뜻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도 유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잡수신다. 이거를 띄어쓰기를 잘못하면은 아버지 가죽을 잡수신다로 이렇게 바로 뜻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뜻이 잘 통하도록 문맥을 잘 정리를 해서 기재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길어질 때 접속형 의미 등을 사용하여 문장을 길게 쓰면은 아주 알기 어렵게 됩니다. 되도록 이 단문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접속형 의미의 예를 들어보면은 뭐뭐 하고 뭐뭐 하자 뭐뭐 하면서 등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문장을 쓰는 것은 평소에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뜻이 잘 통하도록 문맥 정리가 잘 안 된 예입니다. 이제 쭉 문장이 나가고 훔친 마음을 먹고 사방을 둘러보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들어가니 장롱이 있어서 뒤져보니 아무것도 없어서 등등등등 이렇게 나가면은 이것은 전혀 뜻이 잘 통하도록 문맥 정리가 잘 안 된 문장이죠. 그래서 문맥 정리가 잘 된 올바른 예는 문장이 쭉 내려오면서 훔칠 마음을 먹었다. 사방을 둘러보니 보는 사람이 없어서 담을 넘어 들어갔다.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다시 확인한 후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장롱을 뒤져보니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식으로 뜻이 잘 통하도록 문맥 정리가 잘 된 단문을 사용한 이런 문장들은 바로 올바른 예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정은 후원하지 말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여 기재함으로써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용을 혼동하게 하거나 짜증나게 만들지 않도록 표현을 간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숫자의 기재 방법에 유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수사서류에 숫자를 기재하면은 정확하고 보기 쉽고 능률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횡서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재하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수가 바로 3계단 이상일 때죠. 이때는 3계단마다 구두점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10만 개라 그러면은 바로 세 번째 구두점을 넣어서 이렇게 적고 그 다음 431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 다만 계단 수가 많아서 읽기 어려운 경우에는 만, 억 단위를 넣어서 그냥 45만 개, 1억 2,500만 원이라고 기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의 경우도 바로 5, 60대 또는 1, 2개월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면 되겠고,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그 뒤에는 가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한자를 써야 되겠습니다. 별명이나 이명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 사항으로서 수사서류 작성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서류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바로 사실을 그대로 기재를 할 것, 그 다음 요점을 망라할 것, 기재 내용에 모순이 없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기재할 것으로서는 보면은 수사서류의 가치는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진실한 것이 생명입니다. 진실이란 사건과의 부합성이죠. 왕성한 직무 의욕으로 수사에 열중한 나머지 수사상 유리한 사실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생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사상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탐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점을 망라할 것입니다. 수사서류는 관련된 것을 전부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하고자 하는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에 중점을 둬서 6하 또는 8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함으로써 요점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재 내용에 모순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서류에 작성할 내용을 자신의 수첩이나 메모장에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가 이를 문맥이 통하도록 정리를 잘 해서 항목별로 기재하는 습관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뒤의 모순이 없는 서류를 작성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수사서류의 작성 순서입니다. 수사서류도 선정 후포의 수사원칙과 같이 증거가 되는 사항을 먼저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피의자를 체포, 신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피의자를 먼저 신문을 할 경우에는 바로 다음과 같은 모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진범이라고 할지라도 부인을 할 경우에는 다른 사항을 조사치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신문 후에 피의자를 방면했다가 뒤늦게 또 증거 조사를 해서 다시 신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문을 받은 피의자는 수사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참고인 등과 진술 조작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피의자가 진범일 때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피의자를 자주 불러서 국민을 괴롭힌다는 비난을 받을 염려가 있고요. 또 동일인을 이중수사하게 되어서 수사 업무를 과중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 서류 작성 순서입니다. 작성 순서는 수사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인지사건입니다. 인지사건은 먼저 범죄인지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고자 진술조서 작성 및 채정, 증거가 수집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 및 채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및 채정이고요. 그리고 사실조회 또는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보 검토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피의자 신문 및 압수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피의자 신문 다음에 공범자 신문 및
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이 이제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피의자 검거 보고를 하고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면 신청을 하고 집행을 하고 압수물 가환부 신청에 의한 가환부 지휘 건의서를 쓰고 압수물 가환부 영수증을 받고 그 다음 구속통지서가 작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피의자 신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보고로서 종합보고를 하고 의견서를 바로 작성하는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형사민원사건 같은 경우는 바로 형사민원사건 수사 시에는 다음 순서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해야 됩니다. 먼저 민원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해야 됩니다. 이때 출석 시일을 늦춰서 피민원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동시에 발부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사도 안 하면서 피민원인에게 심리적 불안감만 조성을 하고 또 증거인멸의 기회도 부여할 수가 있고 민원인에 대한 협박 등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원인 조사를 마치고 나면은 그 진술에 의한 증거 조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피민원인에게 출석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앞에서 말한 인지사건의 경우와 같습니다. 작성 순서가 예외일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사건의 민원인이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피해자나 피의자의 인원이 많아서 일시에 여러 명의 수사요원이 동원이 되어서 수사하는 경우라든가 기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작성 순서의 예외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 신고서 작성, 이제 수사 서류 작성 예입니다. 피해 신고서입니다. 피해 신고서 작성 예를 보면은 자, 피해 신고서 있고요. 다음과 같이 피해를 당했으므로 신고합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적고요. 이제 신고인의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본인 성명, 그죠? 본인이고 성명은 김양호 뭐 나옵니다. 연락처가 나오고요. 그리고 무슨 경찰서장 기화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주거, 직업, 성명, 연령, 주민등록번호가 작성이 됩니다. 주소가 들어가고 직업 건어물상, 성명 김양호, 연령 만 62세, 여기는 주민번호가 들어갑니다. 피해 년, 월, 일시가 들어갑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경부터 몇 시까지 피해 장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피해 상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피해 금품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별지에 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범인의 주거 성명은 일체불상이고 그 다음 참고사항이 들어가고요. 위와 같이 본인의 의뢰에 따라서 대서를 하다 하고 어느 경찰서 무슨 파출소 사법경찰리 경장 누구 이런 식으로 바로 서류 작성은 바로 이런 양식에 따라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개의 예를 보면은 피의자 검거보고서 작성의 예입니다. 특수절도. 자, 뭐 종로경찰서, 그죠? 몇 년, 몇 월, 며칠, 수신, 경찰서장, 참조, 형사과장. 제목은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보고 하고 이렇게 검거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이제 1번 해가지고 피의자 인적사항, 본적, 주거, 그죠? 그 다음에 직업, 이름, 연령, 주민번호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검거 일시 및 장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거 경위가 들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에 종로경찰서, 종로 2가 파출소 근무하는 사법경찰리 순경 누구하고 바로 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피의자 동행 보고서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경찰서 년월 일시 수신 참조 제목, 그 특수절도 피의자 동행 보고죠. 그 다음에 피의자 인적사항, 본적, 주거, 그 다음에 직업, 이름, 연령, 주민번호, 그 다음 검거일시 및 장소, 그 다음에 검거 및 동행 경위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종로경찰서, 종로이가 파출소 근무, 사법경찰리, 바로 순경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날인이 되는 이런 식으로 서류가 작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풀이입니다. 다음 중 수사서류의 의의가 아닌 것은 공소제기, 유죄판결, 기소불기소의 결정, 인권보호. 정답은 바로 인권보호가 되겠습니다. 수사자료의 의의는 공소제기 및 유지, 유죄판결, 기소불기소의 결정, 형사소송법의 실현 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류가 아닌 것은 범죄인지서, 촉탁서, 현행범인 체포보고서, 수사보고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보고서류에는 범죄인지서, 현행범인 체포보고서, 수사보고서가 바로 해당되기 때문에 정답은 나번입니다. 수사서류 작성상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객관성, 감명성, 자연성, 민주성. 정답은 라번입니다. 수사서류 작성상 기본 원칙은 객관성, 감명성, 자연성, 합리성, 이해성 등이 있습니다. 요약 정리입니다. 수사서류의 의의와 기본 원칙입니다. 수사서류란 수사기관이 이 범죄 수사에 관해서 당해 사건의 유죄 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또는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작성한 서류를 말합니다. 이 수사서류 작성상의 기본 원칙은 감명성, 자연성, 합리성, 객관성, 이해성, 육하성 등이 있겠습니다. 수사서류 기술상의 원칙이죠. 이게는 행위자와 작성자가 일치해야 된다. 수사자료 획득 선행의 원칙, 자료 선정 자유의 원칙, 범죄 사실 증명 중심의 원칙, 그리고 수사 행위 시마다 작성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수사서류 작성 방식으로서는 먼저 수사관이 작성하는 서류는 작성 연월일, 소속 관서, 작성자의 계급이 기재가 되어야 되겠고요. 작성자가 서명, 낙인을 하고 매엽, 간인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백에나 공복에는 사선을 긋고 낙인이 필요하고요. 문자를 변개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대서케 했을 때는 수사관이 대서를 한 경우는 대서 사항이 본인의 의사와 상이 없는가를 확인을 하고 대서 이유를 기재를 하고 본인과 함께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서류 작성상의 실질적 유의사항으로서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해야 되고 요점을 망라해야 되고 기재 내용에 모순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서류 작성 순서도 이것도 선정 후포의 수사원칙처럼 증거가 되는 사항을 먼저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피의자를 체포하고 신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지사건의 경우에 작성 순서로서는 먼저 범죄인지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신고자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및 증거의 수집인 채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피의자 진술조서가 작성이 되고 채정이 되고 그 다음에 참고인 진술서 작성 채정 그리고 사실조회 그 다음에 피의자 이제 신문 및 압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범자를 신문하고 압수를 하고
현장 검증을 하고 나서 피의자 검거 보고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하고, 압수물 가한부 신청에 의한 가한부 지휘건의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압수물 가한부 영수증을 작성하고, 그리고 구속통지서 작성, 그리고 피의자의 신문, 두 번째 신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사보고, 종합보고를 하고 의견서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